23일 SBS 그알 측은 이날 전해진 디스패치 보도 관련해 내부 확인 중이라 아직 드릴 입장이 없다. 정리되면 추후 공유드리겠다고 밝혔다. 편파 방송에 대한 연이은 항의에 대해서도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방송 이후 지나치게 피프티 측의 편파적인 보도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청자들의 민원 역시 폭주했다.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에는 해당 방송 이후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과연 피프티 피해자냐, 그알 폐지해라. 왜 그런 방송을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 건지라며 공식 입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상중에게도 애꿎은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 시청자들은 김상중 왜 저런 방송을 하는지, 조작방송 가담했네 등의 비난이 더해졌다. 그알은 1992년 방송대 사회, 종교, 미제 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 탐사하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으로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탐사 저널리즘인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동안 이뤄낸 성과와 진실성이 바탕으로 있었고, 진실을 쫓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 역시 탄탄했다. 하지만 이번 피프티 방영 이후 탐사 프로그램으로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신뢰성은 곤두박질 쳤다. 폐지 요구까지 거세진 만큼 이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인지웅 유튜버는 그알 이후 그알이 피프티 편을 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오메가X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하며 신뢰감이 더욱 추락했다. 그는 SBS가 오메가X 템퍼링 작업에 직접 참여해 들어갔다. 멤버들이 폭력 폭행 등으로 문제가 된 영상에서 연기를 하고 있고 소속사를 나오기 위해 몇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전 소속사 대표를 자극했다. 또 한대형 음원 유통사와 사전에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폭로까지 예고했다. 앞서 조작방송 그알에 대해 디스패치가 나섰다. 결국 지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거짓말이었다. 먼저 월말 평가에 대한 팩트체크다. 그알은 방송 41분 무렵 어트랙트, 더 기버스, 피프티를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내부 관계자인 제보자를 등장시켰다. 전홍준 대표는 월말 평가 한 번 온 적이 없었어요. 디스패치가 어트랙트의 2년치 일정표를 확인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략 23차례 평가가 진행됐다. 디스패치는 2020년 12월 24일 월말 평가 사진을 구했다. 그 아래 등장한 일명 내부 관계자는 저 사진 속에 없다. 어트랙트 소속으로 월말 평가에 참석한 김호호 팀장과 최호호 매니저는 저 내부 관계자가 진짜 내부에서 일한 사람이 맞냐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월말 평가 일정은 누가 조율할까? 더 기버스 백진실 이사가 조율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백진실 이사를 취재했다. 그런데 왜 전홍준 대표의 월말 평가 참석 여부는 체크하지 않았을까? 물었으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피프티 멤버 가족은 그알 PD에게 부모들이 갖다준 반찬을 전부 거실에 내다 던져버렸다고 하소연했다. 2021년 7월 6일 반찬 패대기 사건은 무엇일까? 멤버들의 간식을 바닥에 내던진 건 더 기버스 백진실 이사다.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도 백진실 이사다. 백 이사는 왜 반찬, 아니 간식을 패대기 쳤을까? 2021년 6월 멤버들의 체중 관리가 시작됐다. 티읕지읒무무라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 하지만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직원들이 숙소를 긴급 점검했고 백 이사가 그 결과를 단체방에 공유했다. 초코 와플, 아폴로, 쫀디기, 몽쉘, 꽃갈콘, 캔디바, 크런키. 백 이사는 7월 6일 멤버들을 어트랙트 강남 센터로 소집했다. 그는 숙소에서 수거한 간식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미친 거 아냐? 정신 못 차려 라고 백 이사가 소리쳤다. 피프티 멤버들은 왜 이렇게 간식에 집착했을까? 안성일과 백진실은 전홍준 대표에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효과가 좋다며 강추한 것. 어트랙트 신인개발팀은 멤버 및 연습생 등 6명에게 의향을 물었다. 세나를 제외한 5명이 동의했다. 그렇게 티읕지읒무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하지만 몸무게는 유지됐다. 심지어 50kg대로 증가한 멤버도 있었다. 백진실이 숙소를 점검한 것도 다이어트 실패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알은 멤버 가족의 멘트를 그대로 내보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14조를 살펴보자. 제11조,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돈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음식을 패대기 치며 모욕감을 줬다고 알려줬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 멤버들이 동의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2021년 6월과 7월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멤버들은 연습생 신분이었다.
피프티 전속 계약을 맺은 건 2022년 3월 5일이다.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겪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 했다. 누가 음원 음반 정산을 영원으로 표기했을까? 그 알은 어트랙트의 1분기 정산서를 공개했다. 하늘색 25,000원이 날아다니는 효과를 통해 정산이 미비했음을 강조했다. 김상중은 2023년 3월까지 소속사가 지출한 비용은 수억 원인데 수입은 25,000원. 10만 원, 음반과 음원 수익은 아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디스패치도 2022년 해당 분기 정산서를 확인했다. 실제로 4월 정산서에 따르면 음반 플러스 음원 이꼬르 0이다. 음반과 음원 수익란이 공백이다. 이는 더 기버스의 잘못이다. 피프티 정산을 담당한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 심지어 더 기버스는 2022년 2분기부터 9개월간 정산서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트랙트는 정산서를 수정했다. 4월 정산서에 빠진 음원 및 음반 수익을 5월 정산서에 추가해 재발송했다. 지출 항목 중에 가장 큰 곡비는 안성일 등에게 지급됐다. 안성일 등 더 기버스는 프로듀싱 비용으로 총 5억 7,900만 원을 받았다. 마지막 한 가지. 성급금 구조다. 2023년 5월 정산서에 따르면 A멤버의 누적 정산금은 마이너스 7억 원이다. 즉, 28억 원 정도가 총비용 직접비 로스였다는 이야기다. 만약 어트랙트가 파산하면 이 돈은 멤버들의 채무일까? 아니다. 그룹이 실패하면 대표가 망하는 것이다. 즉, 전홍준 대표의 빚으로 남는다. 반대로 전체 수익이 누적 비용을 앞지를 경우 그때부터 정산이 시작된다. 전속 계약서에 따라 7대3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그 알은 세무사 멘트를 통해 성급금을 지적했다. 전홍준 대표가 비엔터 주주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다. 표면상으로 연관이 없는 회사라고 분석한 것이다. 무의미한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게 비엔터는 유령회사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다. 전홍준 대표가 수장으로 있던 곳으로 바비킴, 하성운 등의 전 소속사다. 인터파크는 전홍준 대표를 믿고 90억 원을 먼저 제공했다. 피프티가 결성되기 전에 일어난 투자다. 심지어 멤버들은 스타크루 연습생 출신이다. 또한 피프티 멤버들은 2021년 6월 스타크루에서 어트랙트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피프티는 2022년 3월 어트랙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들은 스타크루 시절 전홍준 대표가 받은 성급금의 도움으로 앨범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피프티는 성급금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알은 해당 주장을 검증하지 않았다. 피프티 측 변호사는 성급금이 완제될 때까지는 음원 음반 수익은 지급이 안 됩니다. 피프티 음반 음원 수익은 어트랙트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어트랙트의 음반 음원으로 60억 상당 비용 63억을 음반 유통사 인터파크에 대신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했다. 결론부터 말해 인터파크 성급금은 피프티의 채무가 아니다. 그들의 정산 범위는 정확히 그룹 활동에 들어간 직접비 30억 원이다.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이것은 너무 명확한 산수의 영역이라며 셈법을 전했다. 성급금이 50억, 음원 수익 5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회사가 음원 수익으로 성급금을 갚았어요. 그럼 가수는 돈을 못 받냐? 7대3 계약이면 15억을 받는 겁니다. 성급금은 회사의 빚일 뿐 가수의 빚이 아니니까요.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계에 따르면 피프티에게 제안한 광고는 대략 20여 건. 오호커피, 오호공사, 오호은행, 오호전자는 거의 확정이었다. 이 광고비만 대략 12억 원. 어트랙트는 멤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게다가 소송이 겹치면서 명품, 스킨케어, 여성 SPA, 교복, 제과, 스포츠, 생활용품 등의 협의도 중단됐다. 시청자들의 비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로 이어졌다. 그 아래 신뢰도는 수직으로 떨어졌고 크게 실망한 시청자들의 유튜브 탈주와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청자들은 그 아래 광고주들을 압박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청자들은 광고주들을 압박해 그 알 측의 사과와 정정 방송을 유도하고자 한다. 앞서 SBS 측은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광고주들이 손을 떼면서 결국 사과하고 방송 2회 만에 중단한 바 있다. 또한 PD수첩 홈페이지 내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그 알을 비판하면서 피프티에 대한 내용을 다뤄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도 나섰다. 물론 시사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보다 객관적인 내용과 양측의 입장이 담긴 정보를 전달하므로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어야 할 그 알이다. 앞으로 그 알, 안성일 측, 피프티 멤버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